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 또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만드는 뉴스가 하나 터졌는데, 다음 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를 물게 되었어요. 배달음식 그릇도 이제 규제가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4월부터 바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연이 나와 있는데,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성학 씨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배달 대행을 통해 60%가 넘는 주문건을 처리하는데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에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건비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 자, 이제 인건비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눈앞이 캄캄하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찾고 있네요. 네. 이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상 일회용품 내용이 허덜덜합니다. 일단 일회용 컵, 접시, 금박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 탁보까지 사용 억제 대상이 되었고요. 일회용 광고물이나 선전물은 이제 앞으로 제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사용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일회용 봉투, 쇼핑백 역시 제공이 금지됩니다. 음식점이죠. 이건 마트나 이런 거는 이미 지난번에 이미 규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갈수록 자영업자들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고깃집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일회용 커피나 이거는 많이 쓰죠. 식당 이쑤시개, 그리고 이것은 이제 횟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자주 보이는데 테이블보로 사용하는 비닐봉지 있죠. 네, 이거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회전율이 빠른 식당이나 테이블 수가 많은 곳은 이걸로 그냥 확 바꿔놓기만 하면 빠르게 세팅할 수가 있어서 아주 많이 애용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이것들이 모두 다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 벌금을 내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배달 음식에 대한 규제도 이제 논의가 될 거예요. 상반기 내로 배달 음식의 사용 실태를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진짜 많이 먹는 피자, 치킨, 떡볶이, 족발, 짜장면, 요즘은 딜리버리로도 많이 먹게 되는 햄버거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분식류까지, 이 배달 음식들 다 이제 어떻게 될까 저도 막막해지네요. 제가 다 막막한데 이 업종을 하시는 분들 정말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이게 좀 다음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사에 이제 죽는 소리 하는 자영업자 욕을 하질 않나, 대찬성 음식점 일회용품은 근절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막 해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 쓰레기 동산을 줘야 하는데 이게 맞냐? 근데 이게 진짜 이 좌파 사람들은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네거티브예요. 까내리는 데는 정말 돌과 텄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와 입맛이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국민들 다 분열되면은 나중에 같은 편이 없어요. 서로 이합집산이 돼서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만 다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혹자는 또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2월에 사전 고시도 됐고 그 전부터 이미 작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제까지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다 100점 맞습니까? 아니 무슨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영업자 자기들이 자영업자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그러다가 카드 사용 규제합니까? 소득공제 제한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득달같이 일어났죠. 이게 입장이 서로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물론 카드 사용의 소득공제 제한은 저도 반대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자기에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배달 음식 가격 올라가면 또 다시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착한 치킨 그때 사태처럼. 참. 이걸 보고 있으면 좌파들 진짜 한심하기 너무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를 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이 정책은 진짜 가야 될 길이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난다, 이거 대부분 중국발인데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이 가장 많은 재활용 쓰레기나 폐기물 쓰레기들을 수입하는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여기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돌리면은 결국에는 매연 유해한 가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일부는 분명히 중국으로 가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이건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일회용품 규제, 그리고 자영업 대출 규제까지 작년부터 오로지 규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 정부는
그리고 살 방법은 니들이 알아서 찾아라 이래버린다는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고시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대안책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그 퇴로를 만들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생태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일인데, 얘네들은 그냥 규제만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로베스피에르였나요? 그 자코뱅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떻게 됐나요? 걔들이 한 일이 똑같아요. 이래요. 오로지 포퓰리즘에서 뭐 우유값이 비싸다 하니까 그래? 그럼 우유값 낮춰. 그러니까 그냥 낙농업계가 그냥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낙농업계 쪽에서 야 이거 도저히 이 우유값을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왜? 사료값이 비싼데 어떻게 이 우유값을 이렇게 만드냐 했더니 그래 그럼 사료값을 낮춰 해버리니까 그 사료를 만든던 농가들이 그냥 사료를 안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가 다 죽어버렸죠. 이게 얘네들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죠. 공멸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살 방법을 국가가 만들어 놓고 연착륙을 시켜줘야 돼요. 모두가 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했어요? 최저임금 올려버리니까 알바들 일자리 날라갔죠. 일회용품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자영업자 죽겠죠. 대출 규제까지 걸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살 방법은 없고 제로페이 따위나 만들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까? 로베스피에르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년 후에 단도대로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은 적용 예외 대상은 있어요. 근데 네, 아무튼 집단 급식소, 뭐 식당 그 단체 급식소겠죠? 적개곡소 외 장소에서 소비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할 경우에는 뭐 예외가 되나 봐요. 일단 유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은 일단 유예가 됩니다. 많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뭐 상리에 참석한 조문객 음식을 내주는 경우는 일단은 예외가 되네요. 이거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는 경우 이행할 경우에는 뭐 이거는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건 뭐 좀 애매해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도소매업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일단은 예외 대상입니다.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뭐 어떻게 되라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소매업에 식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김밥 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시거나 또는 배달 전문 업소 중에서 이제 작은 매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네 기준이 통할지 안 통할지. 근데 이게 지자체,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런 곳의 조례로 면적 기준이 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엔 그 조례를 따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해당 시군 구청에다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사용량, 사용 불가피성 등을 고시할 경우에는 또 뭐 예외가 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눈치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영업 쪽 여론을 보고 그에 관해서 그 상황을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적용 예외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지 한 번씩은 다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대상이 아닐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달부터니까 바로 각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저희는 포장 판매를 하지 않는 식당인데 오래되다 보니 단골들 중에서 계속 그 포장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 적개업소 외 장소에서 소비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을 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저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돌발 암초를 만난 상황인데요. 다들 잘 이번 위기를 이겨내시고 어쨌든 환경을 위한 그런 길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정부가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아마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들 힘내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